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진,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.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들 신앙과 수행을 하면서 정진해 가지만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,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거기에 보면서 내 마음을 대주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대에 맞는 정진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. 여러분은 생각에는 어떻게 말세가 있을 것 같아요? 말세가 언제쯤 올까요? 아직 있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를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마저도 손을 놓고 있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, 나는 말세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,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 것이 더 잘 챙기고 잘 공부할 것인가,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, 아직 올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세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어쩔까 고민만 하면 안 된다. 이게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해요, 그런 것을. 근데 우리 이제 시대에 맞는 정진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쇼핑 정진이라고 그랬어요. 쇼핑 좋아하십니까? 네. 우리 이제 마트도 골목 곳곳에 다 마트 있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거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물건이 더 많죠.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한두 개지만 그 한두 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쌓여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 없어요. 내가 그것을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내가 더 중요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헤맬 수는 있을지언정 물건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. 현대에는 너무 많은 물건이 있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, 근데 그 물건과 정보들이 내 마음을 챙기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. 그래서 그게 내 생활과 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것을 골라서 쇼핑을 해야 돼요. 나에게 필요한 것, 나에게 소중한 것, 그것을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것, 보기 좋다고 하고 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 막 갖다가 놓고 자기 방에 채워놓고 자기 안에 채워놓고, 또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머릿속에다 막 담아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쓸 것이 없다든지, 아니면 잘못된 지식의 정보를 들여서 정말 소중한 자기가 말을 해야 될 때 잘못된 얘기를 전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살 수 있다든가,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가득한 물건들 중에서 또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내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, 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, 또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그냥 말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이냐, 이걸 잘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쇼핑 정진이에요. 정산종사님께서도 근실편 18장에 미륵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근실한 세상이다. 아주 부지런하고 실당한 세상이에요. 그런데 종교도 마찬가지로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고,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고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해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다. 나만을 위해서 서는 게 아니고 그 실적을 나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교와 개인이 돼야 이 앞으로 세상에는 떳떳하게 정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막 고르고 다 갖다가 놓고 좋다고 보기 좋다고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알만한 필요한 것으로 고르는 공부를 해야 될 거다. 두 번째는 신호등 정진이라고 있어요. 우리가 요즘 어디를 가든지 다 신호등이 있잖아요. 직진, 좌회전, 우회전, 잠시 멈춤,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.
다 돼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,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? 신호는 다 주어져 있어요. 어디든지 신호는 다 구별해 주지만, 분별해 주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우회전으로 갈 건가 좌회전으로 갈 건가 이걸 선택해야 돼. 내가 옳은 일을 할 건가 그런 일을 할 건가, 나에게 이로운 일을 할 건가 해로운 일을 할 건가, 또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할 건가 손해가 나는 일을 할 건가, 이것은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멈추어서 그 신호등이 방향을 지시한 대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. 자기 마음속에서도 일단 멈춰. 화가 나고 어리석고 또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멈추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, 이것을 멈추어서 보는 거예요. 자기 마음의 신호등을 설치하고 좌냐 우냐 직진이냐 이것을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이 선택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무조건 하고 그 분별되어 있다 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하는 거 아니라 선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. 그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. 그 지혜를 갖는 것도 그냥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대중을 위한 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신호등을 딱 보고 좌우를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의 힘이에요. 그 지혜의 힘은 반드시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길을 판단해서 거기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.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. 내가 저것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,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몸이 벌써 움직여요. 과거에 이제 뭐 지하철에서 사람이 그 지하철 철로에 사람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와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지만 어떤 사람이 막 달려 들어가 가지고 끄집어내고 구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이게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여요.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. 그러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있는 사람들, 그게 이제 연습이 된 사람들, 자기도 모르게 연습이 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다. 최근에 이제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펑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이제 전기 자전거로 음식 배달 같은 걸 해요. 그런데 어떤 사람이 12m가 높은 다리 위에서 보니까 강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. 이 사람이 배달하다가 딱 자전거를 멈추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요. 우리가 그냥 군대에 가면 막타오라고 해요.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게 11점 얼마인가 그래요. 한 11m 정도 되는데 그게 제일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거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고 뛰어내리지도 못해요. 그러면 이제 조교들이 막 발로 밀어가지고 그냥 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12m라면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높이예요.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 12m라고 하는 높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우선 저 물에 빠져가지고 호흡되는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고 이제 경찰이나 소방대 구조대가 와가지고 바로 구하기를 했고,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이제 지방자치제 또 자기 고향 또 학교에서 이런데 자기 회사에서 경력금을 줘요. 근데 이 사람이 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기부를 했다고. 사람이 뛰어들기도 힘든데 또 그것을 자기가 어쩌다 배달하는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그게 큰 돈이겠어요. 몇 천만 원 되니까. 근데 그거를 자기의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, 이런 마음이 우리가 날 것이냐, 그 어떤 마음의 판단 기준이 그렇게 만들었을까, 그게 그 마음속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옳은 일, 또 많은 사람을 위한 일, 여기에 우리가 신호를 받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신호등 정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CCTV 정진이에요.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명심보감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. 하늘이 그물이 넓고 넓어서 보이지 않으나 새지 않는다. 우리 하늘 보면은 그물이 쳐진 것 같아요? 그물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런데 하늘이 잘한 사람은 복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빠짐없이 그 인과의 작용이 된다.
근데 지금은 예전에 이제 하늘을 비유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늘까지 갈 것도 없이 CCTV가 다 보고 있잖아요. 그 CCTV 돌려보면 그 사람이 간 곳을 다 점검해가지고 보더라. 제가 예전에 교구에서 근무할 때, 그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렸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뭐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잡더라. 이 길거리에 있는 CCTV를 역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를 따라가 보니까 그 딱 여관에 가서 자고 나오는 사람을 이제 다 잤으면 가자 그러고 잡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몇백만 원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갔는데 자기 저녁 먹고 신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여관 가서 자고 그 얼마나 됐겠어요? 한 10만 원, 20만 원? 이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이를테면 CCTV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. 그러니까 CCTV가 꼭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CCTV가 한순간도 어느 곳도 빠짐없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이 과거에 이 명심보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착한 일 하는지 나쁜 일 하는지 이걸 다 보고 그것을 세지 않게 그 인과의 작용이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CCTV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거를 설치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이거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. 내 마음속에 CCTV를 딱 설치하고 내가 이것을 옳지 않은 일인데 하려고 하면 야 이거 범죄다 골라내야죠. 또 하기로 한 일을 안 하면 야 안 하면 어떻게 보고 있잖아. 보통 이제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막 이렇게 행동하다가 남들이 보면 좀 얌전한 척 또 뭐 배운 척 자기가 품위 있는 척 이러잖아요. 그것이 마찬가지예요. CCTV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놓고 사람들이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늘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챙기면서 정진할 수 있는 것. 이게 이제 CCTV 정진이다. 이게 정당한 노력으로 얻는 보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부정당한 노력으로 얻는 것은 내 마음에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은 안 된다. 그것은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자기의 마음에 TV를 설치하라는 얘기예요.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정진입니다. 지금은 이제 시대가 너무 넓고 커졌죠. 시대가 밝아지고 예전에는 정부나 이런 데서도 그 언론, 신문이나 TV 이런 데만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를 막 조작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. 사실을 감추고 자기 정부에 맞는 이런 얘기를 전하고.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, 뭐 핸드폰도 있고, 뭐 인터넷도 있고, 또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있고, 해외에서 들어오는 뉴스도 있고,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. 그렇게 넓은 세계가 됐거든요. 그런데 이게 넓은 세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넓은 세계에 됐으면 넓은 세계에 맞는 우리의 마음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. 과거에는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다른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떤 건가?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네트워크 정진이라고 하는데요. 네트워크처럼 모두 다 넓혀 있어요. 인과관계가 다 얽혀 있고 또 인연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어떤 사람도 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.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알까요? 모를까요? 모르죠. 근데 그 과학으로 해보니까 보통 한 뭐 4-5번만 거치면 다 알고 연락도 할 수 있대요. 내가 알고 있는 국회에 알고 있는 국회의원 누구 있겠죠? 그럼 그 사람이 또 미국 국회의원 알겠죠? 그렇게 하면 뭐 한 서너 단계면 다 안돼요. 그게 서너 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예요.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이 아니고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?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에 함께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명, 일체 생명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세계 또 일체 생명까지도 마음을 기울여서 내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돼.
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부처님의 자비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자비일까?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자비인 것 같아요. 공감.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. 그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.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공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길을 찾고 그러거든요. 근데 공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나, 나는 관계없는 거야. 내가 혹시라도 나한테 피해가 올까 싶어가지고 멀리 한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우리 이제 유명한 소설가 펄벅이라는 미국 소설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중국에서 또 오래 살았더라고요. 이게 돼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분이 우리나라도 방문했어요.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저녁 무렵에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농부를 보면서 놀랐다고 해요. 왜 소달구지가 빈 수레로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갈 때 농부는 보통 지게에다가 꽃가루를 딱 짊어지고 그리고 가잖아요. 요새는 잘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근데 왜 소달구지가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빈 수레로 가고 농부가 지게를 지고 짐을 지고 가냐 이걸 물어보니까 저 소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그 길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빈 수레로 가고 농부가 그 짐을 대신 지고 간다.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. 그냥 소는 그냥 짐을 싣고 고생을 하고 수고스럽고 소가 수고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잘 안 한다. 서양에서는 말을 타고 얼마나 달린다 해도 말을 타고 말이 수고선다. 네가 애쓴다.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많이 없는데 하루 동안 일한 그 소를 위해서 농부가 짐을 대신 질 수 있는. 또 가을에 이제 감을 보고 감이 남겨놓잖아요. 왜 감을 다 안 따고 남겨놓느냐.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새들을 위해서 남겨놓는다. 이러니까 그게 이 펄벅 교사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, 자연 친화적인 것,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,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. 이게 말하자면 네트워크예요.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, 이게 이제 네트워크죠. 만약에 내 마음속에 공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좀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진을 해나간다면 그게 이제 네트워크 정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원하는 것이 달라졌지만 원하는 마음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. 또 시대를 따라서 환경이 바뀌었지만 지켜야 할 것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. 꼭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변함이 없는.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는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적을 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에 맞는 정진으로 아는 사람부터 실천해 간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시대에 맞는 정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